가장 중요한 치료는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집에 소파가 있는데 소파를 등받이 삼아서 바닥에 앉아있죠. 가장 최악입니다. 무릎은요 1kg가 찌면은 무릎에는 3kg의 하중이 들러붙습니다. 적절한 수술적인 처치를 나중에는 고려를 하게 됩니다.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단계적으로 한 개씩 좀 알아보자면, 이런 생활 습관의 교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운동, 나한테 적절히 맞는 그 운동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같은 추가적인 처치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는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중에 또 틀린 정보도 있고 이상한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과한 정보가 또 해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나한테 잘 맞는 치료가 저쪽한테는 아닐 수 있고, 저쪽은 오히려 그걸 해서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나한테는 굉장히 잘 맞는 치료가 있을 수도 있다.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항상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습관들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집에 소파가 있는데 소파를 등받이 삼아서 바닥에 앉아있죠. 가장 최악입니다. 무릎을 꿇고 앉는 거, 쪼그려 앉는 거, 양반다리. 식당에 가면 옵션이 있잖아요. 바닥에 앉는 자리랑 의자에 앉는 자리. 당연히 의자에 앉는 자리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 아직도 이제 상을 차려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바닥에 침대가 불편해서 이불을 깔고 주무신다는 어르신들도 있으세요. 그거야 이제 어쩔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무릎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바닥에 가깝게 생활을 할수록 좀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50대 중반에서 좀 제일 많이 고민이 되는 걸 텐데,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좋은 운동이었습니다. 20, 30대, 한 40대까지는. 근데 50대가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무릎에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득이 되는 것보다 실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됩니다. 좋은 운동이니까 아파 죽겠는데 계속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어느 순간 계단 다니는 게 부담이 되고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나랑 맞지 않는 운동이 이제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내리기, 마찬가지 이유로 등산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무릎에 별 이상이 없고 내 몸이 받쳐준다면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등산을 하고 왔더니 하루 이틀 끙끙 앓을 정도로 무릎이 아프고, 아파서 다리 내려오다가 막 넘어지고, 그 정도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혹은 했을 때는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맞지 않는 운동이니까. 그래서 적어도 50대 후반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운동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운동이 좋나요? 이것도 여기 써 있는 게 무조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무릎에 하중이 덜 가는 운동들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각각이 잘 맞는 운동이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운동들은 대부분 뭐냐면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도 그냥 자전거가 아니라 제자리 자전거고요. 수영, 아쿠아로빅, 물에 떠 있으니까 아무래도 중력의 영향을 덜 받죠. 평지 걷기, 그나마 이제 좀 간편하게 접근하라고 써놓은 겁니다. 여기서 뛰기 들어가면 또 다르죠. 달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이거 말고도 수백만, 수천만 가지가 더 있는데, 나한테 맞는 운동은 일단은 하는 동안 무릎이 편해야 되고, 하고 나서도 후폭풍이 없어야 됩니다. 하는 도중에 하고 나서 불편하다면 방법이 잘못됐거나, 횟수가 너무 과했거나, 강도가 너무 과했거나, 뭔가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각자 몸에 맞춰서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릎은요 1kg가 찌면은 무릎에는 3kg의 하중이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체중 감량하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 식이 조절도 해야 되고 쉽지 않은데, 무릎이 아플 때 딱 2, 3kg만 줄어들어 보면 실제로 무릎은 한 10kg, 쌀 반가마니가 떨궈져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항상 머릿속에서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체중 감량이고, 그 전에 체중이 너무 늘지 않게 주의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반적인 처치를 하고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증이 있으면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진찰을 하고 치료를 받죠. 기본적인 이제 물리치료는 전반적으로 이제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들에 집중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열 치료나 전기자극 치료, 그다음에 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고 주변 근육들을 이완시킴으로써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거의 집중이 조금 더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급성기에는 적절한 물리치료를 같이 동반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양한 약물 치료를 이제 같이 병행을 하게 되는데요.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약의 용량들을 혹은 배합을 자꾸 바꾸게 되지만 그 중에 제일 주가 되는 게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엔세이드라고 하는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가장 주된 약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 약이 이 약이 되고요. 말 그대로 소염, 염증을 낮춰주고 진통,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는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전 약을 안 먹을래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이 안 드시겠다는 분은 억지로 먹이지는 않지만 관절염은 만성질환이고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 치료제가 있나요? 그냥 관리하면서 계속 먹죠. 똑같은 겁니다. 관절염은 그게 혈당이나 혈압처럼 숫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의 통증으로 나타나고 나의 삶의 질의 저하로 나타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관리가 소염이고 진통인데 이걸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라고 한다면 설득을 시키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때 제가 쓰는 말은 그럼 젊어져야 되는데 젊어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약으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나왔던 말인데 생화학적인 반응, 관절이 닳아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연골 자체를 녹이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염증을 낮추게 되면 이 과정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제는 아니지만 둔화는 시킬 수 있겠죠. 그렇다고 계속 먹으라는 건 아닌데 필요한 시기에 적정 시기 동안은 좀 복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 거를 진통제라는 단어에 꽂히셔서 너무 터부시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증상이 좀 심해지시는 분들은 이제 주사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연골 주사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윤환 작용을 하고 무릎에 진통 작용을 하고 보통 이제 6개월 간격으로 주사를 맞죠. 약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6개월마다 맞으면서 한 번 맞는 약도 있고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씩 3번 맞는 주사도 있고 5번 맞는 주사도 있습니다. 뭐가 더 좋아요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리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무릎이 많이 아프진 않은데 나는 관리 차원에서 연골 주사를 맞고 싶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굳이 일주일마다 불러들여서 3번씩 5번씩 주사를 맞힐 필요는 없겠죠. 주사를 맞는 것도 아픈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한 번만 맞는 주사로 관리를 하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하지만 무릎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좀 여러 번에 걸쳐서 연골 주사뿐만 아니라 이제 보조 약제들을 같이 써야 되는 경우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분할해서 주사를 맞으면서 각각 상황에 맞춰서 약제 배합을 좀 달리하면 훨씬 더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환자분을 진찰하면서 그 증상이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방법을 달리하고 적절히 그 횟수를 조절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흔히 우리가 뼈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약제를 이제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요. 보통 이제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하얀색 스테로이드 주사를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게 과거에 너무 남용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뼈주사라는 단어까지 붙여가지고 너무 겁나게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뼈에 맞는 주사는 아니고 색깔이 하얗다 보니까 마치 뼈를 갈아서 만든 액체 같죠. 뼈라고 해놓으니까 굉장히 무섭고 안 쓰고 싶은 주사가 돼버렸는데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쓰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약제입니다. 당연히 무분별하게 맞는 거는 당연히 해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소염, 염증을 낮추는 걸 아주 극단적으로 낮춰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증상을 좀 빠르게 좀 다스려야 될 때는 적절히 사용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연골을 너무 약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3, 4일 간격, 일주일 간격으로 너무 자주 맞거나 혹은 이제 종종 병원을 바꿔가면서 맞게 되면 사실 병원 간의 정보 교환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이분이 얼마나 자주 맞았는지를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환자분이 나 맞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하면 쓰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의사는 쓰게 됩니다. 별로 안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나중에 따져서 보니까 막 일주일 간격으로 병원 바꿔가면서 다니다 뭐 저 병원이 잘 본데 이 병원이 잘 본데 하면서 다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 해가 되는 경우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사 치료나 이런 걸 할 때는 내가 어떤 치료를 하는지 한 번 정도는 물어보시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혹은 메모를 해두시면 혹시 다른 병원을 가시거나 했을 때도 의사소통을 하기에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거나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가 되고 있는 치료를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7월부터 이제 고시가 떨어져서 그동안은 그냥 연구 목적으로만 했었던 거고, 사실 연구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발목 관절이나 팔꿈치 관절에서는 이제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과거에 이제 발목의 치료를 할 때는 이거를 주사가 아니라 이거는 수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발목은 발목에 이제 절개를 하고 해당 부위에 그 줄기세포를 이식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치료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 무릎에 해당하는 부분은 줄기세포를 추출을 해서 무릎 안에 이제 주사를 놔주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골수에서 피를 채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골수에는 굉장히 재생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서도 골수 이식을 하죠. 그것은 이 골수 안에 기본적으로 이제 재생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고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줄기세포라고 하는 이 아래쪽으로 어떻게 분화가 돼도 상관없는 그런 분화 능력이 굉장히 풍부한 세포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골수를 그래서 주사기로 뽑아내고 그거를 원심 분리를 하면 그쪽에서 이제 줄기세포층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골수를 한 45에서 50cc, 한국 요구르트 하나 정도 양만큼의 골수를 뽑아내면 거기서 줄기세포가 한 3에서 4cc 정도 나옵니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무릎 안에 주사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이제 관절염의 단계를 보시면요, 2기에서 3기가 항상 문제예요. 우리가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할 수 없었던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3기 후반쯤 되면 나이에 따라서 그냥 아예 수술로 넘어가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이라도 있었는데, 이 2기에서 3기 넘어가는 단계에 50대에서 60대가 정말 할 게 없었어요. 연골 주사 혹은 DNA 주사라고 하는 주사들이 이제 어떤 비슷한 역할로 이제 주사를 치료를 하지만 활동 범위에 따라서 일을 좀 많이 하거나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 혹은 취미 생활이 굉장히 다양해서 그런 것들을 즐기지 못해서 이제 좀 힘들어지신 분들에서 이제 굉장히 할 게 없었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치료입니다. 현실적으로 막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무릎인데 막 3기 후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저 앞서 나왔던 줄기세포 치료를 하라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그냥 수술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더 나은데, 지금 이제 한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에 이르는 그 연령대에서 통증이 있거나 통증이 심해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통증이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혹은 통증이 심하지는 않은데 나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계속 관절염이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한창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더 잘 관리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시던 분들한테 많이 권유를 좀 해드릴 수 있게 된 치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곽광을 받고 있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몸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한 거기 때문에 면역적으로 안전하고요. 치료 자체가 이제 통증을 많이 유발시키거나 침습적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거의 당일 혹은 1박 2일 입원 정도로 거의 회복이 마무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줄기세포가 이제 무릎 안에서 계속 지속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데다가 제일 장점은 5, 60대의 연골판, 아까 도가니라고 말했던 연골판 파열이 있으신 분들이 관절염이 진행이 돼 있으면 연골판 수술을 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연골판 수술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무릎이 아니었거든요. 관절염이 진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동시에 시행을 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요즘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곽광을 받고 있는 치료로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이제 이런 치료들로도 조절이 안 되고 관절염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3기 중반을 넘어서 이제 3기 후기 혹은 4기에 접어들게 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이제 인공관절이라든지 이런 수술들을 고려하게 되고요. 또 정도에 따라서 이제 아마 뭐 오다리 교정술, 근위경골 절골술이라고 하는 이런 치료들, 부분 인공관절 수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적절한 수술적인 처치를 나중에는 고려를 하게 됩니다. 저는 서울 원병원의 이영민이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